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친형이죠. 김정철이 동생 김정은이 북한 최고 지도자가 된 뒤 처음으로 언론에 노출됐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는 달리 자유분방하고 다소 세련된 모습이었는데요. 김정철의 출연으로 다시금 북한 최고 지도자 일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정경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그리고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철이 영국 런던에서 그것도 이틀 연속 에릭 클랩턴 콘서트장에서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영국 런던에서 포착된 모습을 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은 이제 김정철이 모습이 이제 지금 차에서 이제 내리는 모습이고요.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굉장히 좀 세련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에릭 클랩턴 공연장에 이제 20일, 현지 시간으로 20일과 21일 이틀 연속으로 이제 나타나서 뭐 기립박수도 쳤다고 하고요. 네, 김정철이 어떤 인물일까요? 좀 보면은 외모상으로는 김정은과는 좀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좀 보이는데요. 김정철 경우는 이 외모상만 이래 보면은 예. 그야말로 그 나이에 걸맞게 아주 이제 여러 가지 그 청춘 발랄한 어떤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고, 뭐 특별한 어떤 그런 그 자기 보직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직책을 맡고 있다기보다는 예. 아직까지는 좀 나름대로 그 자유분방하게 좀 자유를 누리면서 이런 정치라든가 이런 권력에 그렇게 개입하지 않는 예. 그런 그 면을 지금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치에 이제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김정은과의 그 관계라고 할까요? 어떻게 좀 우호적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화면상을 보니까 그 아버지가 생전인 2011년도 예. 그 싱가포르에 나타났을 때보다도 상당히 좀 살이 빠진 것 같아요. 예. 빠진 저 유전자 상을 볼 때 아마 김정은은 할아버지 예. 또 그리고 아버지 예. 뭐 이러한 DNA가 좀 많은 것 같고 이 김정철은 김정숙이라는 할머니 예. 또 그리고 그 고영이라는 엄마 뭐 이런 좀 유전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지만 좀 다른 쪽을 다룬 그렇지요. 거군요. 그러나 이제 이 김정은과 김정철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랄까요? 예. 김정은은 농구를 좋아한다 그러지요. 예. 또 그리고 애니메이션, 다시 말해 만화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고 김정철은 예. 이 일종의 뭡니까 그 오토바이 이런 저하고 방금 얘기했는데 에릭 클랩톤이라는 음악 예. 그런 측면을 볼 때 어찌 보면은 예술, 스포츠 좀 다르지만도 이런 예. 부분이 있을 때는 아마 아버지, 어머니 이런 유전자를 예.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생각이 들고 일각에서는 뭐 김여정도 상대적으로 좀 날씬하잖아요. 그래서 좀 김정은만 너무 좀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그렇죠. 자, 있더라고요. 지금은 예. 이제 알려지기로 그 김정수 그 북한에서 김정숙도 상당히 좀 날씬하다 있고 예. 또 지금은 이제 고모인 김경희도 상당히 체구가 작고 굉장히 야 있잖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아마 이 그 김여정이 그리고 김경희 그리고 김정수 뭐 이런 사람들 다 보면은 좀 뭐랄까 같은 비슷한 야인 이런 유전자 아니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참, 김정은이 거기에 지금 할아버지 닮으려고 뭐 찌웠다 바로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점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소위 김정은은 그야말로 그 후계자로서 이제 소위 이제 세습 권력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제 상징화시키는 것이 할아버지 김일성 모습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예. 이래 판단이 사실 되죠. 사실 김정은 모습도 자세히 보면은 뭐 김정철 못지않게 나름대로 저렇게 갸름하게 충분히 그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김정은의 모습, 현재의 모습은 인위적으로 김일성 할아버지를 닮는 예. 그런 모습을 지금 연출해 놨다. 이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래 볼 수도 사실이 있겠죠. 네. 지금 뭐 어쨌든 권력에서 지금 배제된 그런 상황인데요. 김정철의 경우에는 북한 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까지 김정철에 대해서 북한의 공식적인 예. 직위 부여 이런 것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그 볼 수 있는 대목은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해 4월이지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약 687명. 거기 보면은 김정철의 명단이 없습니다. 예. 라고 한다면은 김정철이가 공식적인 지위는 없지 않겠느냐. 예. 단지 해외에서 나름대로 보호를 받고 또 이래 하려면은 의전적인 차원에서 지위를 부여한 것이 아니겠냐라고 예. 한다면은 뭐 조직 지도부
부부장이라든지 뭐 또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이라든지 이런 형식적인 지위를 부여받을 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위는 없어도 그래도 또 혈통인데 숨은 실세일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그 숨은 실세라고 하는 것은 예. 지극히 우리의 그 인위적인 판단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 있으면 태양이 두 개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독재자들은요, 자기하고 상응하는 어떤 그런 독재 권력은 절대로 키우지 않고 오히려 그 삭을 인위적으로 잘라버린다는 게 보통 일반적인 그 평가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김정철 경우에는 그야말로 김정남처럼 좀 자유스럽게 소위 이제 백두 혈통으로서 자유스럽게 그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나 그러나 여러 가지 뭐 국가안전보위부라든가 아니면 조직 지도부라든가 이런 핵심 권력에 예. 일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지난번에 장성택 뭐 처형 뭐 이럴 때도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습니다. 뭐 김정철이가 뒤에서 국가안전보위부라든가 예. 뭐 이런 데서 있으면서 뒤에 배후 조정을 했다. 저는 그건 그렇게 맞지 않은 뭐 첩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죠. 그렇다면은 김정철을 하고 김여정을 보시면은 예.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김여정 경우는 여자니까 예. 자기가 권력을 대체한다 손 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남자와 여자, 북한에 있어서는 여자의 경우는 분명히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 경우는 좀 직접적으로 네. 당에 들어가서 조직 지도부라든가 아니면 뭐 비서로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죠. 부부장으로서 나름대로 그걸 그 역할을 할 수가 사실 있어요. 오히려 그걸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김정철 경우는 가급적 사실 눈에 띄지 않게 네. 뛰더라도 뭐 이런데 이것도 사실 우연의 일치로 사실 띈 경우인데 내부적으로는 이런 그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네. 갖는 게 사실 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네. 이래 판단이 되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김정남의 경우에는 해외를 좀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김정철도 영국 같은 데서 이제 포착이 되다 보니까 북한 내에 잘 안 들어가고 좀 해외로 많이 좀 돌아다니는 게 아닌가. 지금 또 행방이 묘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의 예. 후계 진명 과정에 대해서 조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8년 8월 달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한 6개월 후인 2009년 1월 달에 김정은이가 후계자로 내정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북한에서 김씨 세습이라는 걸 볼 때 아마 당시에 김정일 그리고 장성태, 김경희 이 세 사람이 김정은과 김정철, 김정남을 두고 예. 나름대로 테스트를 했겠지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김정남은 해외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예. 특히 여권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 상당히 비판의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예. 라는 측면에서 아마 후계자로 제외될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 이제 여기에 에릭 클럽턴이 공연에 나왔던 김정철은 비록 김정은의 형이지만도 예. 그 당시에 다수 정보기관의 분석이랄까요? 보면은 상당히 사람이 그 셰님 같은 인상이다.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게 정확한 의학 명칭을 모르겠지만도 예. 여성 호르몬 과다 분비증. 그런 다시 얘기가 말해서 있었죠. 예. 보면은 뭐 말소리에 보면은 상당히 그 말이 가늘고 뭐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김정철도 제외되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김정철이가 약 4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이제 이런 공연에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3년 상에 걸려 있었던 것이죠. 걸렸기 때문에 아마 해외 같은 거 가지 못했다. 예. 이 김정철이가 무슨 직위를 가지기 때문에 해외에 못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게 뭐냐 3년 상이랑 걸렸기 때문에 못 나왔다. 예. 또 그리고 김여정도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 다 좋아하지만도 현재 예. 자기 오빠인 김정은을 보좌하면서 지금 선전선동부 또는 조직도 부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특히 지금 이제 뭐 임신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이런 것을 점검할 때 김정철은 좀 더 직위를 받지 않고 좀 더 자유분만하고 그런 측면이 이제 나왔다. 그리고 지금 현재 며칠 동안 보이지 않는 것은 예. 아마 이동 중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동 해외에 중이요? 대해서 예. 무슨 이런 다른 무슨 이런 측면보다도 이동 중에 있지 않겠느냐. 언론의 그런 관심이 좀 생각합니다. 부담스러워서 그런 걸까요? 그것도 자세히 지금 저 사진을 보면은 예. 김정철의 스타일이 평양에 과연 머물러 있으면서 저렇게 가꾼 모습 가치는 좀 예. 많다. 좀 이래 해외에서 아니면 유럽 이런 국가에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그 머물면서 그 생활을 나름대로 즐기면서
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 젊은 여성도 또 그렇죠. 동행했잖아요. 저게 보면은 예. 스타일이 전혀 그 평양 스타일은 아니다. 물론 이제 평양에 예. 있으면서도 충분히 그 흉내를 낼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옷차림이라든가 그다음에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지금 이 갖고 놓은 것이 이렇게 보면은 아마 그 유럽에서 혹시 해외에 머물고 있을 그런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평양 스타일 얘기를 하셨는데 북한이 세계에서 제일 폐쇄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정은, 김정철, 김정남의 행보를 보면 김정철은 또 에릭 클랩튼 광팬이고 김정은은 또 데니스 로드먼 초청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또 서방 문화에는 열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중적인 그렇죠. 모습 북한에 있어도 아무리 예. 폐쇄적이지만 저런 권력층에 있어서는 상당히 열려 있다고 봐야 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잡지라든가 아니면 뭐 영화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비디오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자기들이 원한다면은 충분히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도 뭐 뉴욕의 생활을 거의 이 동시 시간대로 우리가 예. 즐길 수 있듯이 평양 내에서도 저런 그 권력층한테서는 그렇게 좀 그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충분히 또 이 친구들이 소위 그 스위스 유학이라든가 아니면 일찍부터 그런 그 문물에 또 접해왔고 어릴 때 그런 그 경험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예. 그런 북한 측면에서 차세대는 또 스마트폰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좀 이런 문화적으로는 좀 변화가 빠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예. 북한에서 핸드폰 이것이 약 한 300만 대 정도 보급된다 하죠. 또 그 이후에 이제 SNS도 하고 많이 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예. 좀 더 뭐랄까 변화랄까요? 좀 빨리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북한 젊은이들 변화상에서 어쩌면은 김정은 정권의 이런 비사회주의에 대한 통제도 강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수 좀 과도적인 이런 체제도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서요. 남북 간의 이제 2달간의 최대 현안이 이제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였습니다. 2달간 협상이 잘 안 되고 우리나라와 남북 간에 이제 지금 굉장히 이견이 컸었는데 그게 좀 이제 좁혀졌고요. 북한이 우리 입장을 좀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아주 그 극단적인 데 있어서는 조금 네.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일단은 자기들이 그 노동 최저 임금 자체를 74불로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자신은 자기 올렸으니까 이것을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막무가내이다가 그러나 이제 3, 4월 달에 그 임금은 물론 이제 나중에 소급해서 오른 그것을 줄 수도 있다는 그건데 그러나 단지 앞으로의 그 협상을 거쳐서 결정을 하자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나름대로 입장 그것을 또 수용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원에서 나름대로 좀 윈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저도 이제 우리 그 정박사님 말씀처럼 두 가지 부분에서 아마 북한이 우리 측 입장을 수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이 가지급금 다시 말해서 일종의 사회적 보험료를 할까요? 예.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는 이런 그 시간 외 수당 이런 부분이 거기에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예. 이번에도 우리 정부가 그거는 절대로 사회적 보험료 못 들어간다 이랬는데 북한이 그걸 지금 수용을 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 임금이 있어가지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이것도 북한이 수용을 했거든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이 두 가지 측면 놓고 볼 때는 우리의 입장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개성당 관리위원회와 북한 총국 간의 합의는 완전한 합의가 아니고 잠정 합의다 이렇게 봐야 네. 되거든요. 앞으로 지금 이제 우리 정부는 뭡니까? 특히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임금 문제와 이런 그 사회적 보험 문제 이것은 하나의 제도 개선 차원에서 당국 간의 회담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북한은 개성공단은 북측 지역에 있고 특히 임금 문제 이것은 그 입법 주권이랄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당국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 과연 지금 이런 잠정 합의에 있어가지고 완전 타결을 가는 데 있어가지고 당국 간의 회담을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총국 간의 회담을 계속 할 것인지 예. 좀 이것은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태로 갈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북한이 좀 우리 입장을 수용할 가능성도 지금 있는 뭐 건가요? 제일 쉬운 거는 아마 그 개성공단 내에서 북한 측하고 남한 측 우리 관리위원회하고 하는 것이 가장 실무회담과 같은 그런 그 협상 구도를 가질 가능성이 가장 크고 그렇다면 또 이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나아가서 앞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좀 더
발전적으로 뭔가 결과를 우리가 기대한다면은 우리 정부 당국도 그렇고 당국과 당국대의 이 협상을 보다 더 큰 구도 속에서 함으로써 이제 개성공단을 그야말로 북한이 원하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잘 나름대로 그 통섭을 해서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래 볼 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국 간 회담에 북한이 선뜻 응하겠느냐 하는 약간의 일말의 그 의심은 사실 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안이 이제 걸려 있는 상황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방문을 계획했었는데요. 이게 갑자기 이제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어떤 생각 때문에 이랬다고 좀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북한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예. 또 지금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 측에서도 지금 이제 협상의 과정에 대해서 네. 명확하게 안 밝혔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은 좀 어렵습니다만도 과거의 경험적 사례를 봤을 때 추론은 가능하겠지요. 첫째는 문제가 뭐냐면은 북한하고 협상에 있어가지고 개성동 방문에 있어서 완전한 합의를 하는 것인지, 완전한 그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만약 철회했다면 이거는 북한이 국제적인 결례를 한 것이죠. 예.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조건부의 합의. 그 다시 말해서 개성당 방문에서 조건부라는 건 뭡니까? 어제와 경호 문제 모두가 다 됐을 경우에 그 완전하게 개성당 방문한다. 이런 조건부의 승인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이것이 무엇이 맞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북한에서 명확하게 안 하고 했지만도 이 지금 이제 이 누역 채널을 통해 가지고 개성당 방문을 철회 통보하면서 불과 몇 시간 후에 북한의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의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 성명의 내용을 보면은 그 반기문 총장의 개성동 방문 철회에 대한 간접적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 이유를 보면 결국 이겁니다. 반기문 총장이 개성동 방문을 발표하면서 예. 지금 이제 북한의 SLBM이라든지 기타 이런 핵과 미사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엔 안보리의 위반이다. 이것을 예. 명확히 지휘를 했고 더 나아가서 북한의 변화 이를 위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적 협력 이걸 운운했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좀 자극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적극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한 차원에서 보면 아마 북한의 적극적인 결정 그리고 반기문 총장의 뭐랄까 북한에 대한 나름대로 자극적인 은혜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지고 철회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그런 분석합니다. 배경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그게 예.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서 뭐를 얘기했냐면 반기문 총장이 진짜 북한에 가고 싶었다면은 그 행사 일정 자체를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행사를 먼저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쪽 행사를 먼저 하고 이 서울에 행사 참석에 나왔겠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우리 그 양 교수께서 얘기해 주시는 대로 사실은 그 하루 전날만 하더라도 예. 그 소위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뭐 상당히 부정적인 형태로 얘기를 하고 소위 북한이 싫어하는 형태가 됐죠. 뭐 그 외에도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 등등 해서 이런 것을 포함한 무슨 그 개혁을 예. 원한다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사실 이 멘토 자체도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것이라 볼 수가 있죠. 비록 김정은 자체가 이것을 결정 안 했다 손 치더라도 예. 아마 이런 데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을 그 주변의 인물들이 그대로 놔뒀다면은 아마 김정은한테 또 실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었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봤을 때 행사의 어떤 그 차례 자체가 조금 북한을 자극하는 그런 소위 이제 서울에 있어서의 소위 그 총장이 서울에 있어서의 행보들 예. 이것들이 그 자극제가 됐을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는 러시아 가는 것도 이제 취소했고 국제적으로는 계속 이제 고립돼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내부적인 이제 분위기를 살펴보면은 조선중앙통신의 이제 현지 시찰 보도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어쩔 때는 실적이 안 좋다고 이제 한 양어장에 가서 크게 화를 냈다 그러고요. 또 이번에 나온 거 보면은 어깨춤이 절로 날 정도로 칭찬을 했다 그러고요. 좀 극단의 내용들이 나오니까 어떤 건지 좀 의아하다는 분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그렇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최고 지도자는 권위에 찬 마지막 결단 아닙니까?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김정은 제1위원장은 대동강의 자라공장 갔을 때는 거기에 있는 그 관료들에게 아주 굉장히 혼을 예. 냈죠. 또 그리고 지금 양식장과에서는 정말 그 김정은 위원장의 유언을 철저히 관찰하고 또 주민들의 생활을 영위해서 너무나 잘한다 또 했죠. 이것은 뭡니까? 아마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젊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감정을 적극적으로 노출시키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앞으로 이런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속적으로 만약 이러한 적극적인 이런 것을 보인다 하면은 이것은 결국 뭡니까? 앞으로 북한 내부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에서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예. 우리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정책 변화에 있어 가지고 정책 변화의 폭이 너무 크다는 거. 또 그리고 크면서도 주기가 짧다는 거. 이것을 항상 감안해 가지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뭐 조급증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 그런데 이게 예. 이제 조급적이라고 표현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이 북한에서 지금 내놓는 여러 가지 김정은의 그 행보 이것은 굉장히 그 편집을 잘하고 다 이거 사전에 예. 그 김정은의 어떤 그런 지도력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인위적으로 만든 거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왜 인위적으로 이런 식의 양극단의 것을 내놓았을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 김정은 자체가 소위 그 유일 지도자로서 그야말로 능수능란한 예. 자기들의 어떤 그런 능력을 지녔다. 이런 예.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때때로는 질책을 하고 때때로는 칭찬을 하고 이런 어떤 그 능수능란한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야말로 자 이제 드디어 김정은 홀로 서기 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정통성을 지닌 그런 모습을 보다 더 그 부각을 시키기 위한 네. 하는 형태가 아닌가 이래 볼 수가 오히려 있죠. 이 지도자 자체는. 상을 이제 부각시키려는 그렇죠, 의도가 그렇죠.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이제 볼 수 짧게 있지만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이제 김정일 위원장하고 비교할 필요 있거든요. 예. 김정일 위원장은 폐쇄주의고 신비주의잖아요. 특히 거기에서 관료들 일할 때는 뭡니까?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시기라든지 막 선물 정치를 하잖아요. 근데 사기를 북돋줬단 말이에요. 예. 근데 김정은은 오히려 뭡니까? 잘할 때는 자기 주체를 완전히 가지 말 정도로 과분할 정도로 칭찬하면서 하고 못할 때는 완전히 욕설에 가까운 비판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조급증이라는 표현도 지나친 표현은 아니다. 뭐 그렇게 네. 볼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 교수였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